안녕하세요. 호주 사는 야릭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호주에서 유학생활 하면서 이제 알바했던 썰 2탄으로 제가 돌아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서브웨이 일하게 된 과정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정말 집값이 많이 비싸요, 호주가. 그래서 서브웨이에서 20시간 일하는 거 가지고는 집값 내고 뭐 일주일 밥값 조금 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의 세이빙도 할 수가 없고 조금의 여윳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컨잡을 또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동안에는 계속 서브웨이만 하다가 2학년이 되고 이제 조금은 안다. 학교 돌아가는 룰을 알고 하니까 세컨잡을 구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세컨잡이라고 해봤자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일단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은 일할 수가 전혀 없고 캐시잡으로 해야 되는데 문을 연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던 찰나에 그래서 일하게 된 게 이제 호텔의 하청업체인데 이제 화장실 청소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청소 업체들은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또 텍스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캐시로도 할 수 있었고 또 늘 사람을 필요로 하는 그 직업이었기 때문에 인터뷰고 뭐고 자식 없이 그냥 하겠다 하자마자 그 다음부터 바로 그날 밤부터 바로 일했어요. 그게 밤에 일하는 것은 밤 12시,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루 4시간씩 주 6일 7일이에요. 6일 또는 7일. 그렇게 일을 하게 되고 그러고도 돈이 부족하니까 제가 그때는 학교 앞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 기숙사에 살았는데 사실 거기에 들어가게 된 또 사연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 썰을 풀어 드릴 텐데 그곳이 굉장히 비싸요. 학교 바로 앞이다 보니까 그 돈을 내기에는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학교 근처에 다른 데로 가서는 여기는 교통비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버스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캔버라는 뭐 자주 있는 것도 없었고 빨리 끊기고 주말 같은 경우는 좀 다 1시간에 한 대씩.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학교 근처에 그냥 자전거 타기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캔버라가. 그래서 학교 근처에서 하려고 하는데 또 학교 근처는 시티라도 보니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드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데 또 그럴 때는 우리 또 한국 분들 굉장히 또 편법과 잘 쓰시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냥 자전거 타고 한 5분,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또 한국 분들은 또 이렇게 꼭 우리 다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거실 쉐어 그리고 주방 쉐어 그리고 방은 또 방에 몇 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또 호주에 한번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흔히 말하는 우리 닭장이라고 하죠. 닭장 생활을 또 이제 키를 복사를 막 해가지고 또 사실 또 편법으로 많이 하시면 제가 그런 것을 또 알게 돼가지고 부엌 입성을 합니다. 자고 있으면 사람들이 냉장고에서 이제 물 꺼내 가시고 반찬 꺼내시고 자는데 옆에서 식사하시고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어차피 이제 집에서 잠밖에 자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았고 일단 제일 싼 것이 중요했고 그리고 짐도 많이 없었어요. 그냥 책들만 놔둘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 옷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거기로 또 이사를 가게 되죠. 이제 청소도 시작하면서 그다음 서브웨이도 하고 그럼 보통 보면 하루하루 매일 똑같았던 것 같아요. 아침 8시부터 뭐 5시, 6시까지 학교 있고 뭐 서브에서 일하는 날은 일하러 갔다가 그 10시에서 2시까지 하고 2시에 마치고 집에 오면 샤워하고 잠들면 3시 그럼 7시 되면 일어나서 그냥 빨리 옷만 씻고 학교 자전거 타고 가고 그렇게 하고 주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평일에는 뭐 4시간 뭐 이렇게밖에 못 하니까 주말 되면은 서브에서 오프닝부터 클로징까지 하고 그 남는 시간 4시간은 학교 가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마치면 바로 또 청소하러 가서 10시부터 2시 그리고 집에 오면 또 3시 그냥 그렇게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근데 옆을 볼 정신도 없었고 학교 수업도 너무 힘들었고 돈적으로도 제가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근데 호텔 일을 하면서 되게 좀 섭섭하고 아직까지 마음속에 좀 남아있는 거는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은 보통 그 포지션보다는 이름을 많이 불러요. 사장님한테도 그냥 사장님을 부르고 뭐 좀 예의 바르게 말할 때는 미스터 그러니까 좀 미스터 리 이런 식으로 부르지 그 사람의 포지션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뭐 김 부장님 김 상사님 뭐 이런 게 많겠지만 호주에서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나 이름으로 많이 하는데 제가 일했던 호텔은 근데 저는 그 호텔 소속은 아니에요. 하청업체였으니까 그 하얏트 호텔이라서 5성급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럭셔리한 호텔이었고 근데 제가 밤에 청소를 하러 가면
거기서 보통 하우스키핑 하는 것들 있죠. 호텔 청소하고 이런 것들은 또 전부 다 거의 100% 아시안 사람들이 또 다 해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오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하고, 그다음 F&B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아침에 일하는 뷔페 같은 거는 또 아시안들, 밤에 럭셔리 다이닝으로 돌아가면은 코스식이니까 백인들이 또 일을 하고, 백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전부 다 백인들이 일을 하고, 또 프런트 오피스, 리셉션 이런 데 첫 인상 같은 건 또 백인들이 하시는데, 자꾸 일하러 가면 저희한테 클리너스, 클리너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했어요. My name's Derek. Call me Derek. 맞잖아요. 저는 데릭이고. 그럼 What's your name도 물어봤어요. 제가. 근데 그 친구가 아직도 그냥 그 되게 살집이 있으신 호주 여성분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이트 매니저였던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말하는 거예요. 너가 내 이름을 알 필요는 없고 나도 너 이름을 알 필요 없고 나는 널 앞으로 클리너 부를 거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다짐을 했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꼭 너의 위로 올라가리라. 그런데 지금도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좀 그런 것들이 저를 많이 자극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그래서 더 열심히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기가 안 죽으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학창 시절에 그런 청소도 하게 됐었고, 그리고 그 사장님께서도 근데 그 한국 분들이 더 무서웠었어요. 한국 사장님들이 더 안 좋은 짓들도 많이 하셨었고, 뭐 너무 놀랬던 거는 뭐 이런 것들이 많았었어요. 사장님께서 조금 뭐 화장실 청소가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결과가 오면 그냥 그 똥통에 맨손을 넣어서 이렇게 뺍니다. 저희 앞에서. 이게 뭐냐? 왜 이 찌꺼기 나왔냐? 당연히 똥 찌꺼기 남겠죠. 변기 얼마나 많은데. 그러고 우리 보고도 손을 넣으라고 합니다. 이 정도 손을 넣지 못해서 못할 거면 무슨 청소를 했다고 그러냐. 그러고 뭐 앞에서 뭐 베큐um 같은 거 다 집어 던지시고 성격이 장난이 아니시고 막 발로 조인트 까시고. 근데 많은 한국 분들이 그걸 또 참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저 앞에서 바로 그렇게 손나라고 제 차례에서 바로 스탑했죠. 저는 의과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 병균이 있는지 아시느냐고. 이 병균에 제가 만약 감염이 된다면 그거에 대한 추가 보험 처리라든지 추가 비용이 더 많으실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이것은 뭐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이 들어간 거죠. 대리 교훈 들어갑니다. 또 바로. 그래서 선생님 그 뒤부터 그 사장님 저를 그냥 제꿉니다. 무대에다 혼내고 저는 제꾸고 이런 식으로 가고. 근데 저도 돈이 국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시험 전날에도 새벽 2시까지 일을 해야 되고 좀 심리적인 압박감이 너무 많이 커지는 거예요. 친구들은 계속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일도 해야 되고 이게 너무너무 압박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시험이 어쨌든 한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됐는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방학 때 제가 그래도 캔버라에서 이제 방학이 되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유일한 취미생활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업적 영화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클래식 무비라고 해가지고 뭐 되게 무슨 영화라고 그러죠? 독립영화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 상영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또 멤버십 조인하고 학생 들어가면 굉장히 싸게 볼 수 있었고 사람이 없었어요. 영화관에 나 혼자만 있고 뭐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그 안에서 뭐 와인도 한 잔씩 먹을 수 있었고 저도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의 이제 취미를 가지고 혼자서 힐링을 하는 순간들이었는데 하루는 그 영화를 보고 나갔는데 그 같은 건물에 제가 지금까지 못 봤는데 옆을 돌아봤더니 초콜릿 바가 있는 거예요. 오프닝 시간이 밤 11시까지인 거예요. 금요일부터 토요일은 새벽 1시까지 한다는 거예요. 캔버라에 이런 곳이 있다니 나 여기서 일해야겠다. 정말 이런 곳에서 일을 해야겠다. 그럼 더 이상 나는 이제 그 일을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는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무작정 찾아갔어요. 정말 이력서도 들고 가지 않고 가서 내가 대리기인데 나 여기서 일하고 싶어. 무슨 일이든 시켜줘. 그리고 애들이 너무 황당해하죠. 매니저가 없다. 이력서를 가지고 와라. 알겠다. 집에 자전거를 막 달려가가지고 학교로 갔구나. 가가지고 도서관 가서 이력서 프린트해서 냈어요. 냈는데 일단 매니저가 없으니까 전해주겠다. 그렇게 하는데 많이 당해본 터라서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출근을 합니다. 저 혼자.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영화를 보자고 그냥 거기 가가지고 그냥 핫초콜릿 같은 거 하나 시켜가지고 계속 책을 읽었어요. 계속. 그러고 보니까 매니저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를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네, 매일매일 그냥 똑같은 시간에 갔어요. 그래서 어차피 뭐 책 읽는 것도 좋아했고 뭐 다른 거 할 바에 이런 책 읽고 좋은 분위기에서 읽자 이런 데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지났네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 있는 매니저분께서 너 오늘 저녁에 뭐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글쎄요. 그랬더니 지금 한 자리가 빵꾸 안 나는데 오늘 일해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지. 당연하지. 바로 일하겠다. 근데 그분께서 그렇다고 너를 고용하는 건 아니야. 오늘 일하는 거 보고 보겠다. 알겠다. 알겠다. 그런데 유니폼을 또 사래요. 고용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 그 유니폼을 사라는 게 아니라 뭐 검은 면바지, 검은 신발, 가죽으로 된 것만 신고 와야 된대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되냐 사러 갑니다. 최대한 싼 걸 사고 출근하러 갔어요. 결국 그때 갔는데 거기도 제가 초콜릿 이런 거 사실 좋아하는 애도 아니고 초콜릿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초콜릿 바니까 뭐 그냥 디저트도 되게 많고 너무 많은 거예요. 또 해야 되는 그 서브웨이죠. 근데 또 그런 걱정은 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첫날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가 굉장히 고민이었었는데 또 미친 듯이 날아다녔습니다. 그냥 무조건 제가 하는 건 거기서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해가지고 뭐 초콜릿이 그 설거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엄청 뜨거운 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또 굳으면 똥 냄새가 나요. 근데 그런 것도 팔 입까지 넣어가지고 막 계속 하수가 막히니까 풀고 막 하니까 그 매니저분께서 마음에 든다. 출근을 해라. 그리고 저는 바로 청소해서 이제 초콜릿 바로 갈아타게 됐죠. 그 서브에는 계속 일을 하고 거기서는 또 서브웨이 사장님께서 또 좀 고려를 해주셔서 제가 돈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셨다는 걸 아셔가지고 주말에 일하시는 거는 그냥 캐시로 돌려주셨어요. 그래서 텍스로는 그게 선택이 안 돼가지고 좀 더 텍스 잡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초콜릿 바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초콜릿 바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되게 웃겼어요. 정말 계속 뭐 웨이터만 하다가 정말 기술이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 기술이 없으니까 저기 바리스타 자리가 너무 탐나는 거예요. 너무 하고 싶고 가르쳐만 준다면 나는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당연히 가르쳐 주지 않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 좋았던 것은 그 초콜릿 바가 체인점 형식인데 전부 다 직영인 거예요. 본사 직영. 그래서 그 사장이 아무도 없고 각 매니저들만 그 브랜치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매니저들도 별로 그렇게 이제 나가는 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샵을 위해서 1시간 일찍 출근할 테니까 돈은 안 받겠다. 하지만 저 바리스타 연습할 기회를 달라. 매니저 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오케이 하고 매일매일 막 우유 4통씩을 씁니다. 매일매일 제 모든 그때는 동영상 보는 거, 인스타그램 보는 거 이런 거는 모두 다 이제 커피 만드는 것만 계속 보고 있었죠. 계속 강의 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 달인가? 2달 했나? 진짜 되더라고요. 혼자서. 근데 딱 한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 딱 넘어가는 그것만 하니까 이제 아트도 되고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곳에서 메인 바리스타를 제가 또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곳에서 처음에 그냥 뒤에 막 키친핸드처럼 이제 청소랑 설거지하다 메인 바리스타 잘 해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아 여기서 한번 호텔에 다시 도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호텔에서 저한테 그 청소부라고 이렇게 굉장히 무시했잖아요.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었나 봐요. 호텔에 지원을 해야겠다. 이제 내가 호스피탈리티 이 업계에서 경험도 어쨌든 있고 그래서 지원을 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졸업하기 마지막 학기 앞두고 그런데 정말 전화가 왔어요. 그 똑같은 호텔은 아니었지만 전화가 와가지고 서류가 마음에 든다고 전화 인터뷰를 보겠대요. 그래서 전화 인터뷰 받아서 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인터뷰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저는 F&B에 지원해가지고 그 푸드 앤 베버리지 있죠. 거기 레스토랑 지원을 해서 호텔에 거기 매니저랑 인사과장이랑 HR 매니저랑 같이 저를 또 인터뷰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열심히 웃으면서 그때는 이제 점점 영어가 많이 늘었죠. 이제 대학교도 졸업할 때 좀 되고 하면서 영어도 많이 늘고 하면서 막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합격 통지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전까지 일했던 서브웨이에서는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감사하다고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엑스플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저 좋은 직업을 얻었다 해서 호텔에 또 이제 학교 일을 하면서, 정말 근데 그 제가 공부한 관련 없는 근데 관련된 업종은 사실 유학생은 알바도 구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살아남아 있던 호스피탈리티에서 호텔은 최고치였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거기 메인 바리스타로서 이제 일을 하고, 거기서 만났던 좋은 매니저들, 그리고 같이 시작했던 친구는 지금 또 인연이 계속돼서 같은 시드니에 와서 또 같이 공부도 하고 있고, 다음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친구랑 참 인연이 많은 친구예요. 또 한국을 좋아해가지고 또 그런 걸로도 많이 친해졌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했던 게 제가 학창 시절에 했던 알바 썰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학창 시절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바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이 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또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저한테 아주 큰 걸음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저 여기서 일했던 썰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거에는 기가 죽지도 않고, 호주 애들 뭐 하는 거 내가 더 잘났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저를 또 살아남게 해준 하나의 또 영양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 했던 알바 썰들 풀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많은 정보들과 재미있는 썰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주 사는 대리기였습니다.